그 앞에 부분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생명과학 원에서 생명과학의 이해도 뭐 좀 문제 몇 번 풀어보면 할만하고, 세포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도 좀 할만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근육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수축에 대해서 그때가 어렵고, 나머지는 뭐 중학교 때까지 뭐 고1까지 이제 했던 내용이랑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자극의 전달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흥분의 전도랑 근육 수축 이런 거 할 때가 좀 어렵고,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책 잘 읽어두시고 이제 내용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시험 때는 이제 물론 외워야 하겠지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다 물질 대사라고 하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 물질 대사라고 한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효소가 관여하며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이런 거 다 아시죠? 물질 대사는 에너지가 출입이 있고,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한꺼번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단계에 따라서 소량씩 출입을 한다.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효소가 관여해서 체온 정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문항들을 다 읽어 두셔야 하고,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화작용은 이제 그 분해 반응이잖아요.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게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 호흡도 포도당을 이제 분해하는 거고, 소화할 때도 뭐 녹말을 작은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고,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할 거고요.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모노글리세리드 뭐 이런 걸 분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화작용의 예이고, 동화작용은 이제 작은 애로 크고 복잡한 애를 만드는 거죠. 단백질을 합성한다던가, 광합성도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고요. 글리코젠 합성하는 뭐뭐뭐 합성 이러면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나오는 발열 반응이고,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야지 발열 반응이고, 그쵸? 다 아시죠? 이런 거?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높으면 흡열 반응이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실수하면 안 되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두세요. 이 사이탑에 글씨가 많잖아요.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것은 동화작용이다. 소화샘이나 내분비샘에서 소화 효소나 호르몬이 합성되는 것은 동화작용이다. 간세포에서 포도당이 결합하여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것은 동화작용이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결합하여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이제 동화작용이다. 뭐뭐뭐 분해 이러면 이화작용이고, 뭐가 합성된다 이러면은 동화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이제 이화작용이고, 세포호흡을 하면 그 전에는 보통 그냥 에너지가 나온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ATP랑 열에너지로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게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로 나오면서, 목적은 이겁니다. 에너지를 얻는 건데, ATP라는 것하고 열에너지로 나와요. 열에너지는 뭐 체온 유지하는 데 쓰이면 되고, ATP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ATP를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막 근육을 막 움직여야 돼. 그럼 ATP에 있는 에너지를 또 쓰는 거예요. ATP는 화학 에너지 형태입니다. 이건 열 에너지고 이건 화학 에너지 형태가 되겠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런 이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넘겨보시면 ATP의 정체가 이런 거예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분자야, 분자. ATP라고 하는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A는 뭐 아데노신의 A가 아데노신 뭐 이게 리보스랑 아데닌 결합한 거 여기까지가 아데노신. 그 다음에 T가 뭐 트리플 뭐 트라이 그런 약자인데 뭐라 써있지? 아 트라이로 써져 있네. 그러니까 T라는 거는 이제 세 개를 의미해. 트라이는 세 개입니다. 세 개. 다이라고 해요. 다이 포스페이트인데 다이는 두 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ATP는 이 포스페이트가 인산입니다. 인산이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ATP예요. ATP. 인산 세 개를 결합되어 있는 뭐 아데노신에다가 인산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ATP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어요. 보통은 원래는 실선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좀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해 준 건데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끊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장을 막 해놓는 거야. 그랬다가 내가 막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걸 끊고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끊으면 뭐가 되냐면 ADP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달려있다가 끊고 하나 떨어졌죠? 그럼 두 개 달렸잖아요. 그럼 이건 ADP가 됩니다. 요건 ATP고.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ADP랑 이 포스페이트 무기 인산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세포 호흡을 하면서 요거를 붙여 놓는 거야. 이렇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거를 붙여 놓는 거야. 이렇게 붙여서 ATP를 만들어 놓고 내가 또 써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 쓰고 그 밥 먹고 소화하고 뭐 그러면서 또 붙여 놓고 붙여놨다 쓰고 붙여놨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 희한하죠? 예. 그래서 ATP는 이제 충전하는 거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ATP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충전됐다가 써요. 그럼 ADP야 방전돼.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걸 또 붙여놔.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예. 살아가면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 내에서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P라고 하는 분자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있는데 이게 요거 하나도 요것도 끊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하여튼 책에 나온 건 여기 ADP 만드는 것까지만 이제 되어 있고 여기 끊어져서 떨어졌다가 붙으면 ATP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거고 뭐 내가 막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걸 끊어 가지고 씁니다. 예. 이거를 계속 예.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포 내에서 알아서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로 일부는 열로 방출되고 일부는 ATP를 붙이는 데 사용한다. 이게 붙여놨다가 체온 유지 너무 추워. 그러면은 이 ATP를 끊으면서 에너지 나오는 거 써도 되고 생장해야 돼. 근데 이제 생장할 때 이걸 쓰면은 바로 키가 커지는 건 아니죠. 세포를 막 만들거나 하여튼 뭘 해야 돼. 뭐 그러는데 쓰이는 거고 에너지가 정신 활동할 때도 막 쓰이는 거예요. 여기 막 왔다 갔다 막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돼 뇌에서. 그래서 그때 에너지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살 안 쪄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뇌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살 안 찝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배고픕니다. 단계 막 당기고 막 이럽니다. 운동할 때도 에너지 쓰는 거고. ATP를 저장해놨다 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근육 수축할 때 쓰고, 뭐 운반할 때, 물질을 운반할 때, 세포 막 통과할 때가 있어요. 예.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뒤쪽에 나올 텐데,
이거는 원래 능동수송이라고 해서 여기 나트륨들이 여기 많이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 그러니까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는 확산이어서 그건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억지로 이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 걸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능동수송. 그때는 ATP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칼륨이 여기 많은데 여기다 억지로 막 집어넣어. 확산의 반대 방향이거든요. 이런 거는 능동수송을 하는 건데, 그때 에너지 써야지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근육 수축할 때 에너지 쓰고, 물질을 운반할 때도 에너지를 쓴다. 특히 능동수송할 때. 확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건데, 이거는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을 합성해야 할 때, 단백질 합성, 인지질, 뭐 핵산,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 물질 만들어서 생장하거든요. 세포들이 많아지면 생장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에너지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쓰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추운데 사는 사람들은 원래는 살이 안 쪄야 되는데, 물론 이제 피하 지방을 축적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뭐 러시아 사람들, 뭐 러시아 미녀들 이런 사람들 되게 날씬해요. 근데 뭐 여기 뭐 어디 사모이족 뭐 이런 데인가? 그 따뜻한 데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등치가 있죠. 하여튼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살이 또 잘 안 찝니다. 그런데 ATP를 쓴다.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는 실험인데, 효모가 세포 호흡을 하죠. 효모도 살아가야 되니까. 산소가 있으면 산소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 호흡을 하는데, 알코올 발효를 한다. 알코올 발효라는 걸 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근데 알코올을 만드는 거긴 해. 알코올을 만드는 그런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는 거냐면, 이제 포도당 수용액의 농도는 5%, 10%, 15%고, 하나는 증류수, 이건 대조군이죠. 대조군으로 이렇게 실험 발효가 놔두고, 효모액은 다 15씩 넣네. 뭔 실험하는 거냐면, 이제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은 발효를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 뭐 이런 실험인 것 같아요. 이런 실험인데, 발효가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생긴 거를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으면 얘가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겼으면은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많아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이산화탄소랑 수산화칼륨이랑 반응해서 요런 애가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이제 고체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기체가 모여있는 기체가 사라지면, 수산화칼륨 넣었을 때 사라지면, 그 모인 기체는 그 줄어든 것만큼이 이산화탄소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여기 기체가 여기 쌓여 있는데 수산화칼륨 넣었더니 요만큼이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산화탄소만큼의 기체가 흡수가 된 거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봤더니, 포도당 함량이 높으면 호흡을 많이 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걸 알아본 실험이야. 뭐 그런 실험이야. 그러니까 이제 효모가 요 포도당 농도가 진할수록 세포 호흡을 더 많이 하더라. 뭐 그런 실험이야. 그런 실험입니다. 탐구하기 문제 1번,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좀 더 잘 읽고 해야 되는데 좀 풀어봐 주시고. 이게 포도당을 호흡 기질로 이용한다. 기질이 뭐
반응물이란 뜻이야. 반응물. 포도당을 호흡 기질로 사용하는 거 맞고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산소가 있을 때 알코올 발효를 한다. 산소가 없을 때 알코올 발효를 합니다. 산소가 없을 때.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솜으로 여기를 좀 꽉 막아요. 산소가 안 드나들게끔. 산소를 일단은 차단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할 때. 그 다음에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수산화칼륨 수용액은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게 맞고요. 용액 속에 포도당량이 적을수록 맹관부에 기체가 더 많이 모인다. 아니죠. 많을수록이지. 1번, 4번이고 두 개의 발효관에 같은 종류의 당이 든 음료수 A와 B를 같은 양을 넣고 효모액을 같은 양을 첨가한 후 마개를 손마개로 막은 후 35도씨 유지하다. 그 결과 B의 발효관의 맹관부보다 A에 넣은 발효관의 맹관부의 기체가 더 많이 모였다. A가 많이 모였대. A가 많이 모였대. 그러면 이제 이 음료수에 A가 포도당 이런 함량이 더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당의 함량 A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다이어트 콜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뭐 B는 다이어트 콜라고 뭐 A는 그냥 콜라고 이런 거일 수 있는 거죠. 맹관부에 기체가 많이 모인 발효관의 손마개를 열면 어떤 냄새가 나느냐. 근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겁니다. 뭐 그런 실험이야. 이거는 갑자기 그냥 물질대사 때문에 나왔나 보구나. 네, 물질대사 때문에 이런 실험이 소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효모는 이제 세포업을 하는데, 이거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죠. 산소가 있으면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겠지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산소가 없잖아요. 그때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일부러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술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뭐 탄산음료 같은 거 이제 만들거나, 그래서 이제 효모를 이용해서 맥주도 나오고, 술과 빵에서도 약간 알코올 맛이 나거든요. 발효 시켜 보시면은 뭐 호떡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약간 술 냄새 나거든요. 예. 적당히 알코올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설명이고, 예제 효모가 같은 양의 포도당을 산소호흡과 알코올 발효로 각각 분해할 때 대한 설명이다. 근데 봐봐, 산소가 많으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까지 쭉 가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에너지가 많이.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또 나와요. 이런 알코올 발효 이런 거는 생투에 나오는 거구나, 이 내용이.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은 에탄올까지만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량만 생성이 됩니다. 산소과 알코올 발효에서 모두 산소가 이용된다. 옳은 건데 여기 얘는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산소과 알코올 발효에서 모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여기는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여기도 나오고. 이게 맞고요. 산소 호흡보다 알코올 발효에서 더 많은 양의 ATP가 생성됩니다. 산소 호흡이 ATP가 더 많이 생성이 되고, 산소 호흡과 알코올 발효에서 모두 포도당과 물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된다. 얘는 완전히 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발효는 산소에서 알코올 발효와 달리 방출되는 에너지가 모두 ATP로 전환된다.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ATP랑 열로 전환되는 거예요. 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 여기 ATP랑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 일단은 하여튼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생투 내용이고,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ATP라고 하는 물질이 엄청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전부 다 ATP 만드는데 만들면서 있어요. 예. 뭘 하건 ATP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씁니다. 내 생각에는 ATP를 먹으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나? ATP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ATP를 먹으면 에너지가 나올 것 같은데. 포도당 주사는 하는데 ATP 주사를 한다 뭐 이런 거는 못 들어봤어. ATP가 되게 불안정한 물질인가? 불안정하긴 할 것 같은데 내가 에너지가 막 필요해. 그럼 ATP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본 적이 없네. 포도당 대신 ATP를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유리한 점.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거, 그게 유리한 거야? 포도당이 없어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ATP의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한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 포도당을 분해했을 때 ATP 몇 개랑 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과다한 열로 세포가 손상된 거,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도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포도당 대신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은 유리한 점. 그러니까 바꿔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대략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포가 열로 손상될 수가 있죠. 예. 이거 맞고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ATP를 바꾼 다음에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네. 세포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를 모두 ATP에 저장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ATP 플러스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ATP로 저장했을 때 훨씬 더 장점이 많다.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개개의 생명활동에 쓰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포도당을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하면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고 다량의 열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생물들은 이제 ATP로 바꿔서 저장을 해 놓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정리하기. 물질대사는 뭐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하죠. 효소.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됩니다. 분해하는 거는 이화작용이고 합성하는 거는 동화작용입니다. 세포 내에서 유기 영양소를 분해하여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야.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세포호흡 장소,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주로 일어나며 세포질에서도 일부 진행된다. 이거는 이제 생초를 배우시면은 더 잘 알 수가 있고, 호흡기질에는 이제 호흡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반응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다. 그 다음에 세포호흡 과정,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방출된 에너지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인데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한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결합한 게 ATP이고, 근데 이제 인산은 3개고 고에너지 인산 결합은 2개예요. 그것도 가끔 문제에 나옵니다. 고에너지 인산 결합은 2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산은 3개고 ATP랑 ADP랑 서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흡수됐다가 방출됐다 이러고 있는 건데, ATP가 합성될 때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고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ATP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ATP는 근육 수축, 물질 운반, 물질 합성, 발열 이런 생명 활동에 다 쓰입니다. 근육 수축할 때 ATP 쓰고요. 물질 운반할 때 특히 운동 수송이 일어날 때 ATP의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기계적이라고 해야겠네. 기계적 에너지로 이게 이제 통로가 닫히고 이제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ATP 화학 에너지가 생물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이거는 합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발열할 때도 ATP가 소모된다. 그러니까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이 물질하고 물질에 이게 반응해가지고 결합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화학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 이렇게 전환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네. 풀어봐 주시고요. 잠깐만. 이게 이런 거 아시죠? 포도당 합성해서 글리코젠 만드는 거 아시죠? 저장할 때, 이거 저장할 때. 간에서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화작용이고, 단백질이 더 큰 거예요, 아미노산보다. 이건 분해야, 분해. 이화작용이고, 알코올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화작용이고, 여기 플러스가 있긴 하잖아요, 이게.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서 요소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화작용이죠. 네, 기억 리을. 그 다음에, 가는 이화작용이고, 나는 동화작용인데, 이런 물질 대사에 모두 효소가 관여하는 거고요. 가가 이화작용이니까 이거 니은 틀렸고,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나로 전달하는 물질은 ATP다. 이게 맞아요.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이 에너지를 ATP에 저장했다 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포도당과 요 들어가는 건 산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목적은 뭐냐면 열하고 ATP를 얻는 겁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세포의 정의를 간단히 쓰시오. 세포 내에서 유기양분을 분해하여 ATP를 합성하는 과정, 뭐 이렇게 되어 있네. 뭐 포도당이라고도 되고, 포도당을 분해하여 ATP를 얻는 과정. 유기양분을 분해하여 ATP를 얻는 과정. 세포의 정의가 그렇게 됩니다. 세포 내에서 유기양분을 분해하여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써있네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물질대사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동화작용이죠. 이제 광합성하는 거고, 요거는 이화작용이고, 이거는 세포호흡이고, 요건 세포호흡, 요거는 광합성이죠. 이거 맞는 이야기고, 나는 세포호흡 과정이다. 맞습니다. ATP 만들어지면서. 가와 나 모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가는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광합성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해할 때 에너지를 조금씩 이렇게 나온다. 세포호흡은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체외에서 만약에 이렇게 연소 반응처럼 일어날 때는 한 번에 다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이건 분해하는 거니까 이화작용이고 효소 작용하는 거고, 모두 ATP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ATP랑 열에너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모두 저장되는 거 아니야. 그쵸? 기억력 디귿.
다음에 요게 ADP가 돼야 되고, 요거랑 붙여서 인산을 3개로 만들면 ATP가 되는 거고, 요때는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고, 요때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발열이고, 요거는 흡열이고. 기역이 ADP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 2개로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화작용이 맞고요. 가는 나 과정이 진행될 때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죠. 예, 에너지가 흡수되는 겁니다. 그 세포흡이 일어날 때 나 과정보다 가 과정이 더 많이 일어난다. 세포흡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 더 많이 일어나. 세포흡하면서 ATP 만드는 거잖아. 나 과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니은 디귿. 요거는 ATP고, 얘는 ADP고, ATP에 해당하는 거는 가고요. 가를 구성하는 A와 B는 각각 무엇이냐? A는 요게 그 B는 당인데 리보스고요. 리보스가 당이긴 해. 그 다음에 요거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거야. 아데닌. 근데 아데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데닌? 그쵸. 염기 그 DNA 염기 서열에서 ATP ATGC 짝이었잖아요. 그때 아데닌 있잖아. 아데닌. 그 아데닌이고, 합쳐서는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요렇게 합치면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여기는 인산기고, 그래서 기역과 니은 중 에너지 방출하는 거는 이게 분해될 때, 기역. 그 다음에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요건 아니에요. 요거 A는 아니고, 요거 물결무늬에 있는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 BC만 고에너지 인산결합입니다. 요거는 탄소랑 결합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거 탄소 있는 건데, 탄소랑 결합한 거고, B랑 C만 고에너지 인산 결합입니다. 그래서 가는 미토콘드리아고, 가를 중심으로 ATP를 합성하는 작용은 무엇이라고 하냐? 세포호흡이고, 세포호흡. 나와 다. 나는 ATP고요. 나는 ATP. 다는 ATP고요. 그 다음에 나 과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에너지 나올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이제 어디에 쓰냐? 근육 수축할 때도 쓰이고, 뭐 합성할 때도 쓰이고, 이거 확산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맞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확산은 에너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게 이동하는 거를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뒤쪽에 나와요. 한두 챕터 뒤에 나옵니다. 얘가. 요때도 에너지 쓰는 거다. 기억, 니은. 그 다음에 효모의 물질대사 관련 실험인데, 아무튼 이거는 대충 좀 알고 있어야지 풀겠죠. 이 실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무엇이냐?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호흡량이 증가한다. 세포호흡이 아니라 알코올 발효구나. 알코올 발효량이 증가한다. 아니면 여기 책에 이렇게 써있구나. 이산화탄소 방출량 증가한다. 이렇게 써있네. 아무튼 여기서 변화를 준 거는 뭐냐면 포도당 함량이죠. 용액의 포도당 농도라고 해도 되고, 뭐 함량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함량이 증가할수록 효모에 의한 CO2 방출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있네.
CO2 방출량이 증가한다. 뭐 알코올 발효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방출량이 증가한다. 냉간부에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인 거죠. 요거는 앞에 실험을 알아야지 좀 푸는 그런 문제겠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개념 적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적용 문제 풀어주시고, 혹시 조금 시간 남으면 이제 다 푼 사람은 선생님 프린트 지금 준 거 풀어주시면 되고, 1번부터 8번까지 있네요. 1번부터 8번까지 풀고, 만약에 다 푼 사람 있으면 프린트 좀 풀어주시고, 책은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책의 문제 풀겠습니다. 근데 이게 포도당이 더 작은 거고 글리코젠이 더 큰 거야. 그걸 좀 아셔야 돼. 포도당을 결합해서 글리코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은 그러면 이제 이화작용이 되겠죠. 이화작용이고, 아미노산이 더 작은 애고 단백질이 더 큰 거야. 아미노산은 결합해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거니까 이건 동화작용이고, 간에서는 생성물보다 반응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많다. 그러니까 얘가 반응물이고 왼쪽이 반응물입니다. 오른쪽이 생성물이고, 반응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많죠. 이화작용에서는 분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고 발열 반응 일어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반응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더 많은 거죠. 이해하실까요? 이거? 나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 흡수해야 됩니다. 에너지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크고 복잡한 물질이 작고 간단한 물질이 아니 동화작용은 이제 더 큰 애가 되는 거고요. 효소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물질 대사 중에서 자, 포도당이 작은 애가 되니 포도당이 더 큰 애.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짜리거든요. 요거는 이화작용이고, 요거는 동화작용이고, 이거 광합성이고, 그쵸? 근데 이때 나오는 열 에너지로 ATP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 이거는 동화작용이고, 분해되면서 이화작용 일어나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생명활동하는데 쓴다. 이런 의미지. 이해해요?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나와 라는 모두 이화작용이다. 나와 라는 이화작용 맞네요. 다 과정이 진행될 때 에너지가 흡수된다.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 흡수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걸 여기다 쓴다라는 거예요. 다 과정이 진행될 때 에너지 흡수되고, 사람의 근육세포에서는 간은 안 일어나지. 간은 이제 광합성이 돼야 되니까 간은 안 일어나지. 나다라까지는 되지. 나다라는 되는데 이거는 염록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간은 안 되는 겁니다.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 과정이다. 기억은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한 거고, 물하고 이산화탄소 나올 거고, 그쵸? 기억이 산소고, 니은이 암모니아는 아니지. 포도당이 들어가면은 암모니아 나오는 건 아니죠.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단백질이 들어가면 암모니아가 노폐물로 나올 수가 있는데, 포도당은 이제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짜리잖아요. 암모니아의 질소가 있질 않잖아. 그게 나오는 건 아니고, 생명활동에 포도당이 아니라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까닭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한 번에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 틀렸죠. 한 번에 이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한 번에 이용하다가 열 에너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세포가 막 타고 막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지. 아까 전에 그 참고자료 같은 거 봤잖아요. 1번이 답이죠.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데닌, 요거는 이제 리보스, 여기까지는 ADP, 여기까지는 ATP. 아데닌이고,
리보스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리보스가 당이야, 당. 당이 포도당 뭐 이런 거잖아. 그 탄수화물의 한 종류예요. 그 다음에 ADP는 두 개의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있다. 이게 틀렸는데 인산결합은 하나지, 하나. 인산은 두 개인데 인산결합은 하나예요. 이해하시죠? 인산은 하나, 두 개인데 이게 인산인데 인산결합은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틀렸고 3번 틀렸고, ATP는 ADP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맞고요.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끊어질 때 비교적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요. 예. 요게 이제 되게 불안정한 상태로 붙어 있는 건데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랑 인 결합이 그렇게 뭐 센 게 아닌 거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다 마이너스 전화 여기 마이너스 있구나. 마이너스 전화 띄고 있는 걸 억지로 붙여 놓은 건데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답은 이제 3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TP 가 반응이 일어날 때 가는 에너지를 썼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이거 끊으면서 나오는 에너지 썼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방출돼야죠. 방출되는 거고, 근육이 수축할 때 에너지 필요하거든요. 니은이고, 나는 동화작용이다. 나 동화작용이네. 붙여놓는 거니까 동화작용이네. 세포호흡 과정에서 붙여놓습니다. 나반응. 세포호흡할 때 붙여놓습니다. ATP 형성해 놓는 거기 때문에. 니은, 니은. 그런 게 없네. 아, 있구나. 니은, 4번.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ATP로 붙여놓는 데 쓴다. 근데 요게 분해될 땐 또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 생명활동에 쓴다. 포도당의 화학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게 아니라 ATP로 바뀌었다가 이용되는 거예요. 가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모두 ATP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 그냥 열에너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과정에서 ATP의 화학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이야기죠. ATP는 화학에너지로 저장되어 있고, 뭐 합성할 때는 화학에너지고 근육은 뭐 기계적 에너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체온 유지할 때는 열에너지겠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가에서 에너지가 더 많아요? 아니면 나에서 더 많아요? 가가 많죠. 가는 열 플러스 ATP 만드는 에너지고, 나는 열 없고 ATP에 관한 것만 있는 거니까 가가 더 많은 거죠. 네, 에너지는. 그 다음에 7번에 소화는 이화작용이다. 소화할 때 일단 작은 애로 분해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영양소 흡수하잖아. 그러니까 분해할 때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동물 세포에서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모두 일어난다. 뭐 그렇긴 하죠. 뭐 어떤 세포든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세포 내 영양소 화학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게 아니라 ATP로 바뀌었다가 이용된다 이거죠. ATP로 바뀌었다가. ATP의 에너지가 세포 내 영양소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한다. 전환될 수도 있지. ATP를 이용해서 뭐 만들면 되는 건데, 영양소 세포 에너지가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를 가져다가 뭐 포도당을 결합해서 글리코젠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영양소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은 기억 니은 리을이죠. 기억 니은 리을 2번 답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단백질 만들기도 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러면 다른 영양소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죠. 글리코젠을 저장할 때도 있고 뭐 지방을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답이고, 자, 이 맹관부에, 여기를 맹관부라고 합니다. 여기를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고, 소음을 막는 이유는 산소 공급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 그때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아 놓는 거고요. 그래서 발효관 내에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맞아요. 발효관의 맹간부에 모인 기체는 산소는 아니고 이산화탄소고. 그래서 요 기체 부피가 클수록 음료수의 당이 함량이 높은 것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이 모였다라는 건 같은 시간 안에 많이 모였다라는 거는 농도가 진하다 이거지.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거죠. 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하셨죠? 그 다음에 대표용도 풀겠습니다. 대표용 7문제밖에 없으니까 이거 풀어주시고, 대부분 다 잘했는데 그래도 좀 봅시다. 물질대사 효소 필요하고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 에너지 출입 반드시 따르고,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이고, 합성은 동화작용이고 분해가 이화작용이고, 세포는 주로 이화작용으로 이제 분해해가지고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죠. 분해하면서 에너지 얻는 거 맞습니다. 답은 뭐였나요? 4번이었고 4번. 이거는 동화작용이고요. 요거는 이화작용이고, 둘 다 물질대사고, 가가 흡열이지, 흡열. 에너지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높은 애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2번 틀렸고, 2번에 2번. 3번에 어떤 그 반응이에서 시간에 따른 에너지 양, 에너지가 늘어났네. 근데 이게 반응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제 발열 반응 같은데, 그 다음에 이 반응과 관련된 그러면은 요게 줄어드니까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양이라는 게 이제 에너지가 방출됐으니까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화작용일 것 같고, 가르 흡열 반응이라고 내가 틀렸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많은 가는 흡열 반응이다. 근데 이 에너지 양이라는 말이 좀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에너지 양인지 어떤 물질의 에너지 양인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방출된 에너지가 타서 그렇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런 거긴 하네요.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런 거네. 그러면 이제 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다 이런 거네. 그러면 동화작용이죠, 그쵸? 근데 이 에너지 양이라는 게 이게 물질의 에너지 양인가 봐. 나는 이제 방출된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고 푼 건데, 그런 거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 물질의 에너지 양이면은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생성물이 많아지면서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흡열 반응이 맞고, B로부터 A가 반응물에서 생성물이니까 이거 맞고, 그럼 A가 더 고분자 물질이어야 됩니다. 동화작용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5번이네, 3번에. 요게 좀 애매하네요. 요 에너지 양이라는 게. 어떤 물질의 에너지 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방출된 에너지 양이 아니라 물질의 에너지 양 같습니다. 답은 5번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호흡이 일어나서, 이건 이제 세포호흡이니까 보통은 뭐 포도당 같은 거 이용하는 거고 어떤 영양분이 되겠죠. 근데 그걸 산소랑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A가 환원돼서 기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산화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성물로는 뭐 이산화탄소나 뭐 물 이런 거 뭐 나올 거고요. 그때 에너지로 화살표 잘 보셔야 되는 요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인산인데 인산, 이게 ATP고 ATP 분해할 때 ADP가 돼서 그거를 또 에너지에 쓴다 이런 내용이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물질 대사 과정은 맞고 이때 열 에너지가 나오니까 발열 반응이고요. C는 D보다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아니죠. D가 더 많고, 니은의 에너지, 생명 활동에 쓰는 에너지. 물질 대사에 이용될 수 없다. 아니고요. 이용될 수 있고요. 기억의 에너지는 니은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 이거 물어본 거구나. 여기에 에너지 중에 일부를 ATP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ATP 만드는 데 쓰는 것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더 많은 거죠. 기억이 에너지가 더 많은 거죠. 이해하시죠?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일부를 ATP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기체를 보니까 A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번에 보면 부피 측정했는데 그럼 얘가 포도당 농도가 제일 진한 겁니다. 얘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기체 사라지고 이런 거는 이제 KOH가 그런 역할 한다.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역할 한다. 그 포도당량은 A가 제일 많아야 되고, 자, 맹관부 속에 액체 수면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높아져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요 기체를 흡수하니까 이 수면이 기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겠지. 수면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산소 아니고 과정 2에서 가장 많은 ATP가 생성된 것은 A죠. 세포호흡을 제일 많이 해야 되니까. 음료수는 D는 물이다. 뭐지? 물이긴 하겠지. 근데 여기 물 읽어봐야겠네요. 하나는 물이란데 물이니까 디귿이 물이네. 디귿이 물 맞네. 5번 답이네. 그쵸? 그래서 5번에 5번 맞지요? 네, 5번 맞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도 고에너지 인산결합, 여기도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니까 ADP도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있어요. 그 답은 이것도 답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ATP를 이용해서 발광이나 발전에도 이용됩니다. 뭐 발광은 뭐 개똥벌레 이런 거는 발광에 쓰는 거고, 뭐 전기 뱀장어 이런 거는 발전에도 쓰는 겁니다. 2번, 5번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세포 과정이다. 이 에너지로 ATP를 만들어 놓는 거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포도당 같은 이제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뭐 이산화탄소가 나올 것이고, A가 B보다 고분자죠. A의 에너지 중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로 C에 저장된다. C에 저장되는 거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 그 결합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자, B는 고에너지 인산결합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고요. CO2니까 그냥. C의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어 쓰인다. 4번이 답이네. 그쵸? 4번 답이고, 이 과정은 엽록체는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죠.